안녕하세요. 저는 가짜뉴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발표할 민정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사건의 의의와 시간 순서대로 나온 뉴스, 세상에 나오게 된 과정, 가짜뉴스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이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목차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례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이유는 최근에 본 영화가 1987인데 이 주제를 듣자마자 딱 떠올라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란 1987년 1월 14일 당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이던 박종철 학생이 민주화 추진위원회 사건으로 수배된 박종훈을 숨겨줬다는 혐의로 연행되어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문을 받아 사망한 사건입니다. 1987년 1월 15일 당일 박종철 열사 사망에 관한 단신 보도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서울 용산구 가롤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21살 박종철 군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기다가 숨졌습니다. 숨진 박 군은 서울대 민민투 책임자로서 수배 중인 사회복지학과 박종원 군을 숨겨준 혐의로 어제 오전 경찰에 연행됐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은 1월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청의 공식 발표입니다. 영상은 1987 영화 중 발췌였습니다. 책상을 그 학생이 겁이 잔뜩 질려가지고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예? 쓰러졌답니다.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 이겁니까? 심장 쇼크사라고 봐야지요. 아니 팔팔한 청년이 그렇게 쉽게 죽었다고요? 그것도 심장 쇼크사로? 쇼크사 맞습니다. 중대병원 의사가 확인했다 아닙니까? 중대병원이요? 그 의사의 이름 어떻게 됩니까? 진실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경찰의 전화를 받고 박종철 열사를 진찰하기 위해 도착한 의사는 박종철 열사가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이라 결론 내리고 이를 언론에 알려지도록 했습니다. 이 또한 당시 사건을 접수한 부장검사가 시신보존을 명령하였고 그로 인해 부검이 가능했습니다. 해서 이후 박종철 열사의 시신은 병원이 아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질식사에 대한 명확한 소견 기록을 남겨 구체적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으니 당시 고문치사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경찰 2명과 경찰 당국의 대화 등을 인지한 교도관이 당국의 사건 은폐 시도를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은 감옥에 순간 중이던 재하운동가 이부영에게 전달되어 그가 글로 적은 후 교도관을 통해 외부로 전달했습니다. 이 사실은 천주교 정의구원 사대단에까지 전달됐고 그 이후 1987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추도미사에서 폭로되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가짜뉴스로 판단되는 기준과 이유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대표적인 언론에서부터 시작된 조작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짜뉴스의 체크리스트 여러 개가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계속 은폐되었다면 시신을 볼 수 없었던 유족들에게 불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뉴스가 가짜뉴스라고 판별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철 열사의 희생은 민주주의 발전에 큰 씨앗이 되었고 민주주의의 역사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는 위험에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얼마 전에 촛불혁명으로 저지한 경험이 있는데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은 국민들 마음속에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화가 많이 실행되지 않아 이러한 희생이 있었고 은폐 시도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